우리의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의 속보에 따르면 일본의 자민당 국회의원 수는 총 394명인데 이 중 308명, 즉 무려 78%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지했습니다. 일본의 모든 지방의원들이 스가 요시히데가 아닌 다른 후보에 투표한다고 해도 스가 관방장관은 과반을 훌쩍 넘은 58%의 지지를 받게 된다는 뜻이죠. 자민당 총재선거는 한 표씩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94명과 일본 전역에 있는 47개 도도부현의 각 지부 연합회 대표 한국당 3표씩으로 총 141표, 이를 모두 더하면 535표, 이 중에서 과반인 268표 이상을 얻게 되면 총재로 당선되죠. 그런데 스가 관방장관은 이미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308명이 지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차기 총리로 당선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한국과의 외교 관계를 포함해 아베 총리의 모든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는 스가 관방장관은 한국에 금융보복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는데요. 한국 대기업들이 더 이상 일본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밝혀졌습니다. 한국의 5대 대기업 삼성, 현대차, LG 그리고 롯데그룹이 일본계 은행에 빌린 돈은 23조 원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5대 그룹 전체 신용 공여액인 176조 5,388억 원의 고작 5.8% 수준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의 우량 대기업 중심으로 일본계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를 회수할 경우 오히려 일본계 은행들이 이 돈을 굴릴 곳을 찾아야 한다.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이라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 대기업들은 신용등급이 우수해 일본은행이 아니더라도 유럽과 미국 등 해외 시장에서 충분히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진정한 악재가 터져버렸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한 차례 미뤄진 2020 도쿄올림픽. 일본 회계검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0 도쿄올림픽을 위해 33조 원이 넘는 비용을 이미 지불했고 IOC는 3조 원이 넘는 도쿄올림픽 연기 비용을 일본이 대부분 부담하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이 예상한 금액보다 6배에 가까운 금액을 쏟아붓게 되는 것인데요. 자칫하면 이 천문학적인 돈이 허공에서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은 일본의 도쿄올림픽 연기로 인해 IOC가 수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연기로 인한 총 추가 비용은 3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는데 이 가운데 IOC도 상당 부분을 부담하게 된다. 내년 여름 이후에는 올림픽 연기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말해둔다 라고 전했습니다. 즉 이번에 일본이 또 올림픽을 치를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도쿄올림픽은 완전히 취소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전 세계 어느 국가들보다 코로나19 백신을 빠르게 구하기 위해 혈안이 된 상태인데요. 이를 위한 일본의 비장의 카드는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백신을 개발 중인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와 미리 계약을 한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6천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을 공급받는 대가로 수조 원대 돈을 지불하기 위해 이미 예산까지 만들어 두었죠. 현재까지 스웨덴의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포드 대학교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임상시험 중이라 일본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는데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의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습니다. CNN에 따르면 아스트라제네카 대변인이 어제 성명을 통해 임상시험에 참가한 사람 중 한 명에게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을 일시 중단하겠다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얼마나 오랜 기간 임상시험을 중단할지 불분명하다. 문제의 시험 참가자에게 나타난 부작용은 횡단 척수염이다 라고 경고했습니다. 척수염은 뇌와 말단 팔다리 신경을 연결하는 중추신경계인 척수의 백색질이나 회색질의 감염이나 염증 혹은 종양에 의해 발생하는 척수의 염증을 말하는데요. 병변이 회색질에만 나타나면 회색질척수염이라고 하고 백색질에만 나타나면 백색질척수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척수의 전 단면을 침범한 경우에 횡단척수염이라 부르고 심한 경우 하체마비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증후군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일본 정부는 충격적인 입장을 내놓았죠.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일본 인구 절반인 6천만 명분의 백신을 내년 상반기 안으로 받고 특히 1,500만 명분은 내년 3월까지 공급받기로 했다며 새 일본 총리로 사실상 확정된 스가 관방장관은 일본 내에서 백신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임상시험 등의 데이터와 최신의 과학적 근거 그리고 유효성에 관점을 두고 승인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일본 전 국민에 제공할 수 있도록 백신을 확보할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강조했습니다. 일본 국민들의 안전보다 도쿄올림픽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반면 한국은 안전하면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충분한 양의 백신을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 백신 면역 연합의 세스 버클리 CEO는 백신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몇 없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이다 전했습니다. 이번에 임상시험을 일시적으로 중단한 아스트라제네카 옥스퍼드대 팀뿐만 아니라 미국의 노바백스까지 한국의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출신의 드리트리예프 CEO는 한국을 아시아의 백신 생산 거점으로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 바이오 회사 두 곳과 협상을 진행 중이다 전했습니다. 이미 8년 전 SK바이오사이언스가 2천억 원을 들여 만든 백신 제조 공장에 1년에 무려 1억 5천만 명분이 투여할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정세균 총리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 백신을 개발하면 한국 기업이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생산지인 한국이 우선적으로 확보할 백신 물량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도의 식용 작물을 시험 재배하는 구상을 몰래 추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일본 환경성은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에서 방사성 물질 오염 제거 작업을 하면서 수거한 토양에 채소류 등 식용 작물을 키우는 실증 실험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교도통신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실증 시험 관련 전문가 회의에서 환경성 담당자가 현지에서는 식용작물 요망이 있다며 흙을 덮지 않는 방식도 실험하고 흙을 덮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며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 환경성이 작성한 올해 3월 27일 자마을에 대한 설명자료를 보면 옥수수, 오이, 양배추, 강낭콩류 등을 제염토에 직접 재배하는 구상이 담겼다. 이런 사실은 오시마 게니치 일본 류코쿠대 교수가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한 환경성 문서에서 확인됐다. 제염토 위에 오염되지 않은 흙을 덮지 않거나 원예 작물이 아닌 식용 작물을 재배하는 것은 환경성이 기존에 밝힌 실증시험 계획과는 다른 것이며 주민이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교도는 전망했다. 환경성은 방사성량이 1kg에 5,100g 이하인 제염토를 농지 위에 쌓고 그 위에 오염되지 않은 흙을 덮은 후 작물을 재배하는 제염토 재생 이용 실증 시험을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환경성 담당자는 오염된 흙에 바로 식용작물을 재배하는 구상이 추진된 것에 관해 지역 관계자와의 협의에서 원전 사고 전에 재배하던 작물을 심고 싶다. 흙을 덮지 않아도 안전한지 알고 싶다는 등의 의견이 있어서 금년도 실증 시험에서 기존의 구상과 다른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록 시험 재배이기는 하지만 환경성이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흙에서 식용 작물을 재배하는 구상을 추진한 배경이나 이를 정식으로 공표하지 않고 몰래 추진한 것은 여러 논란과 의혹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오시마 교수는 실증 시험 방식은 환경성과 일부 관계자, 전문가 등이 비공개로 논의하며 꽤 시간이 지난 후 결론의 일부만 공개된다며 당초 방침의 중대한 변화를 일부 참가자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용작물 재배가 주민의 요망이라고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실험 계획 변경 경위도 불명확하다며 제대로 검토 안 하고 안전을 선언한다는 의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후쿠시마 시장도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이 타당. 일본 후쿠시마 시장이 현재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것을 거듭 주장하고 나섰다. 후쿠시마 지역 언론 후쿠시마 민보에 따르면 고하타 히로시 후쿠시마 시장은 8일 시회에 출석 오염수 처리 문제에 대한 질문에 후쿠시마란 이름이 붙지 않은 장소에서 해양 방출하는 게 타당하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현내에서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릴 경우 어민 등 지역 주민들이 풍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다른 장소에서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하타 시장은 각국 원전에서도 발전 과정에서 생성된 오염수를 정화, 희석 처리해 바다로 방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양 방출 이외의 현실적인 선택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후쿠시마만의 위험이 커지는 구도는 피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후쿠시마 민부는 고하타 시장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를 거론한 적은 있으나 의회 답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라고 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지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폭발 사고로 가동이 중단됐으나 현재도 사고 당시 원자로에서 녹아내린 해결열을 식히는 냉각수가 주입되고 있다. 게다가 외부의 지하수까지 흘러들어가 이 원전에선 하루 평균 170톤 이상 방사성 오염수가 생성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운용사인 도쿄전력은 이 오염수를 펌프로 끌어올려 일부 방사성 물질을 걸러낸 뒤 부진의 물탱크에 보관 중이지만 이 물탱크도 오는 2022년 8월이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올 1월 경제산업성 산하 전문가 소위원회를 통해 오염수를 다시 희석해 바다에 버리는 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란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선전해왔다. 고하타 시장의 이날 의회 답변 역시 경산성 소위의 보고서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원전 부지 내에 보관 중인 오염수엔 1년의 정화작업 뒤에도 삼중수소 등 방사성 물질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해양 방출 시 피폭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일본 지방의회도 반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낮춘 후 해양 또는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에 대해 인근 지방의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25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이시카와 미스지로 일본 미야기현 의회 의장은 전날 미야기현 센다이시에서 도쿄전력 간부를 만나 후쿠시마 원전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이나 대기 중에 방출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시카와 의장은 오염수를 방출하면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취지의 요청서를 전달했다. 그는 이런 피해를 없애지 못하는 이상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부흥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후쿠시마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 측은 정부가 제시한 방침을 고려해 정중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반응했다. 도쿄전력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때 폭발 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 오염수를 대형 탱크에 보관하고 있다. 하지만 저장 공간이 2022년 무렵 포화 상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성 물질을 다핵 중제거 설비 등으로 걸러낸 후 바다 혹은 대기 중에 방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소위원회는 올해 2월 해양 방출의 장점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출이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우려를 반복해 표명한 바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알프스로 거른 오염수를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으나 삼중수소는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방사성 물질 오염수로 볼 수 있다. 근거 없는 소문으로 인한 피해는 원전 사고의 영향을 대하는 일본 태도를 엿볼 수 있는 표현이다.